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직접 살림하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신대요. 매달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걸 한 10년 해보실래요? 남남 되시더라고요. 남남. 이혼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유학이 그 아이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러기 부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서로 떨어져 산다는 얘기죠. 근데 기러기 부부라고 이제 그거를 통칭해서 부르는 것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진 문화를 접하게 해주겠다. 선진국의 교육을 이제 접하게 해주겠다. 또 반대로 애들이 너무 이제 학원이다, 학교다, 그거에 얽매이니까 좀 더 여유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 유학 때문에 기러기 부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기러기 부부 반대합니다. 한 살에서 재판을 하는데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아들이 하나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상급 학교로 진급할수록 교육비가 점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체류 비용, 체제 비용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은 미국에 있는 아내하고 아들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고 본인은 아무런 개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아내도 아들도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은 뭔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아내들이 처음에 갈 때는 남편이 그립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요. 특히 동남아에 가 계시는 분들 저렴한 비용으로 그 가정부를, 가사 도우미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직접 살림하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제기됐어요. 법원에서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이 동의해서 제가 애 데리고 나가서 저도요 거기 가서 혼자 애 돌보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독박 육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동의해서 보냈으니까 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학비 다 보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국내에 들어서 학교를 보내야 학비를 대주겠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지쳤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진 문화를 접하게 하고 선진 교육도 좋은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유학이 그 아이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귀국시키게 해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게 했고 그걸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소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판사님의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유학만 하고 오면 뭐예요? 가정이 깨졌는데. 또 이게 돈이라는 게요. 참 벌기가 힘드네요, 그게. 쓰기는 쉬워도. 어쩌다가 6개월 이렇게 연수 간다 그래서 보내는 거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근데 이 유학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매달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걸 한 10년 해보실래요? 본인 월급 받는 게 뻔한데 그러면은 그 배우자, 돈을 보내는 아빠, 엄마의 인생은 뭐가 되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하는 게 남남 되시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있잖아요. 싸워도 같이 살아야 함께하고 옆자리가 있다는 걸 항상 이렇게 비워두게 되는데요. 따로 살잖아요. 혼자라는 생활에 익숙해져요. 혼자 살아보시면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의 그 혼자라는 생활에 익숙해진 그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오면 불편해져요, 굉장히.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경험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이제 거긴 돈이 꽤 많으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3명을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대학 졸업하고도 30년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0대쯤 되셨는데
가끔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집에 오는데 남편 자는 방에서 함께 안 자는 건 물론이고요. 남편 방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샤워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쳤더니 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뭐 집에 도둑 들어온 거 보는 것처럼. 남남이 된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교육,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는 게 부부도 행복해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생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만족하신다면 모르지만 양쪽 어느 쪽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생활을 청산하시자고 제안한다면 바로 청산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강제했을 때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쫓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부부의 집에 부부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일방이 반대한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에다가 퇴거를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죠. 이렇게 합의 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동거하게 하는 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과거에 제가 한 사례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면서 적금분지 가처분을 받아서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로 작용하고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있으나 사실 법하고 현실은 따로 있죠. 강제로 내몰기는 좀 어렵죠.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과는 별개로 실제로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아서 증여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권이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취소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 내가 속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증여할 시기가 아니었고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몰래 도장을 찍어 갔다라든가 이렇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효 없이 원상 회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불효소송. 내가 아들이 나한테 생활비를 주고 잘 모신다고 해서 재산, 돈 등을 줬는데 이후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역시 또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효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연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증여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